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어제 가진 만찬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무여 비대위는 오늘 현충원 참배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22대 국회의 첫 1년을 이끌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만났죠. 그런데 신경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주기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면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22대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장 선거부터 여야의 행보, 과연 국민의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민주당 복당에 확정된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국가적 대사를 마치고 무사히 여러분을 찾아뵌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가가 주어주신 사명을 다하고 그렇죠. 돌아온 이우영입니다.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국가 이렇게 다 관리도 해주고. 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아무도 네. 사실 이우영 아나운서도 뭐 그렇게 뭐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러니까 뭐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뭘 그렇게 쳐다봐요, 근데 어제 뭐 했어요? 어제요? 훈련. 정면 승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하셨네. 네. 어제 내가 얼마나 그 이유영 아나운서 쉴드 쳐줬는데. 자주 이태현 아나운서 자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심지어 뭐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는 이참에 바꾸자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 있잖아요. 뒤끝이 좀 있어요. 제가 속이 좀 아나운서가. 그릇이 좀 작기 네. 때문에 그릇이 작은 게 아니라 그릇이 없어요. 제가 예. 간장종주입니다. 네. 그래서 뒤끝이 있는데 네. 어제 그 뭐 훈련 재밌었어요? 훈련이 요즘 굉장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행자 체험 혹은 뭐 지하철 화재나 보행자 체험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가 다 실내 시설에 횡단보도가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버스 탑승 했을 때 버스 사고 나는 시뮬레이션. 혹시 어제 무슨 놀이공원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문득 들었던 생각 조카 데리고 오면서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야 요새는 그래도 민방위 훈련이 리얼하네요. 네, 뭐 지진 상황도 있고 소화기도 직접 사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소화기도 사용하고. 네, 불이야 하고. 네. 요새 민방위 진짜 우리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네. 좀 있다가 네. 얘기 좀 듣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 대상으로 하면 끝나고 아침 먹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요새는 아주 좋아졌네요. 올바른 자세죠. 올바른 자세. 네. 이야 그렇구나. 요새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 자꾸 옛날 생각만 하게 돼가지고 예? 뭐 교육받을 때 뭐 많이 잤나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건데 그 뭐 그렇게 하면 자율 시간이 없겠네요. 저는 열심히 그럼요. 수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불안했을 텐데 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예. 그 제가 없다고 그렇죠? 바로 그런 어제 얘기 하시는 어떤 거. 청취자는 네. 그래도 이 자리는 이우영 아나운서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네, 진행자분께서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난 어제 다른 말 안 했어요. 네. 그럼 물어보세요. 네. 이 세상이 다 하는 얘기를.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다. 네. 요새 그 디지털 네. 이 흔적이라는 게 이게 그럼요. 만만치가 않아요. 말 한 번 잘못하거나 글 한 번 잘못 남겼다가 맞아요. 네, 후보에서 낙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디지털 아카이브가 무섭습니다. 네. 저 역시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제 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제가 최대한도로 여러분의 의견을 제작진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압력을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100배 1000배 하겠습니다. 외압을 행사하시는 건가요? 외압이 아니라 이건 내압이죠. 그러네요. 그럼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도 전해드렸던 검사장 인사 관련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면 승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검사장 인사로 반부패 수사부장을 제외한 대검 참모진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1, 2, 3, 4차장 검사 전원이 교체가 된 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 이 질문에 7초간 침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는 이라면서 운을 뗐다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잇지 않다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용산과 갈등설이 빚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 인사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셨나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검사장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 역시 본인이 알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법무부가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향후 수사에 대해선 원칙론을 시사했습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인사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명품백 의혹 수사를 맡은 김창진 1차장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장동, 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고형근 중앙지검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송 지검장이나 고 차장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이뤄진 승진 인사 형식의 이동이지만 검찰 내에선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인사는 지난 3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후 11일 만이고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는 6일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도 살펴보면요. 먼저 야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영부인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가 담긴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선 대표적 친윤 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방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검찰을 윤석열 직할 체제로 완전히 편제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비례대표 당선인도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뀐 것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반대 기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쪽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마찬가지로 S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검찰 인사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말을 듣겠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사야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검사들의 이런 자리 이동들에 대해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있었던 수사했던 결과들이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 아니겠나. 저는 검찰이 사실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했습니다. 자, 여야가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이 굉장한 이슈를 낳았습니다. 이 총장의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이 총장의 반응을 모르겠고 그리고 뭐 통상적으로 이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간의 협의로 한 건데 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단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 정기 인사가 통상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올해 검찰 인사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검찰 측의 어떤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이 늦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일부 검사장급 보직 공백 때문에 더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3개월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는데 과거 20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의 평균 그 재임 기간은 11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개월이면 두 배 넘게 한 거죠. 평균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바뀔 때가 훨씬 지난 상태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는 지휘 라인은 바뀌었지만 일선 수사팀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좀 과대한 해석도 자제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죠. 오얏나무 밑에서 각 끄는 그건 맞아요? 저는 오얏나무이십니다. 아, 오얏나무이시에요? 네. 그 이호영 아나운서 옆에서 가끔은 고쳐매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비이락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시기적으로 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적으로 놓고 봤을 땐 과도하게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은 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야, 김건희 여사 수사 이거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을 보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매지 말라 이거네요. 네. 이호영 아나운서 옆에서 각근을 고쳐야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전주이시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디이시에요? 저는 우봉이십니다. 근데 이 씨도 그 본관이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우봉 어디신지? 전 평산. 네, 평산. 그 우봉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중국이요? 아니 멀다고 하면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아, 멀다고 하면 안 되는 네. 곳에? 네. 아니 그 중국 성씨도 많아요. 본관이 또 중국 쪽에 있는. 그렇게 분들도 멀진 많아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알겠어요. 네. 네. 자, 다음. 오늘 또 배웠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탑승을 했고요. 구치소에는 유튜버, 최 씨의 지지자 등도 모였고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150여 명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요. 2심에서 법정 구속돼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3월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도 최 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형기와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적격 판정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난 8일에 부처님 오신 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만기 출소일이 오는 7월 20일인데 형기의 약 82%를 채우고 만기일보다 2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중엔 첫 가석방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번 가석방에 담긴 행간은 뭘까요? 일단은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사 보류가 되면 다음 심사 때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최 씨가 이 가석방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가석방 결정이 내렸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석방의 조건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모범적으로 이 수용 생활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82%를 채웠다라는 것도 사실 이 자격이 된다라는 점. 그런데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그 시선을 보내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가석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저는 뭐냐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더 이상 좀 이렇게 그 의욕 어린 시선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가석방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그 대통령 친인척들이 많이 사실 교도소에 수감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도 그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 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그렇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또 수용 생활을 했지만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역사는 좀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잘못하면 단죄를 물론 해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단죄해야죠. 근데 미국 대통령은 그러면은 죄 안 지어가지고 멀쩡하게 지금 퇴임 이후 생활을 하느냐. 사실 미국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었거든요. 리크 게이트도 있었고 클린턴 해볼 때 지퍼 게이트도 있었고 이란 컨트라 게이트 부시 정권 때 이란 컨트라 게이트도 있었고 엄청나게 게이트가 많았는데 그런 거는 그럼 미국은 왜 그냥 퇴임 대통령을 그냥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좀 지켜보면서 우리도 좀 하여간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볼 일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봐주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다라면서 현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강제징용을 부인하고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을사오적 같은 매국노를 모두 찾아내 내쫓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언론사 기자가 독도 방문을 위해 출항에 나선 조국 대표에게 왜 다케시마에 가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일방적 독도 표기죠. 조국 대표의 대처가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FNN이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양파남 직격에 누구시죠? 라고 이렇게 제목의 기사를 달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사 제목에 달린 양파남이라는 이 별칭은 일본 언론에서 쓰이는 조국 대표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입시 비리에 딸 조민 씨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전 교수 등이 연루되고 본인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등 양파처럼 까도 의혹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붙였다고 하고요. 어제 공개된 이 영상에 보면 이 FNN 기자가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조 대표가 누구시죠? 누구신지 일단 처음 뵙는 분이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FNN은 해당 영상에 출항 전 FNN 기자가 한국에서 부르는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직격하자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장면이 있었다. 이런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 김장현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전에 중지할 것을 제의했음에도 상륙이 강행됐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일본식 표기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유감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 엄연히 우리 영토입니다. 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본 정부의 반응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그런데 이제 독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거기 우리 해양 경찰도 가 있고 그쪽에 주민등록 소재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떤 전략이 제일 좋으냐면 자꾸 독도 문제를 이렇게 분쟁 지역화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좀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영토 분쟁이라는 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도 지금 영토 그렇죠. 분쟁이 있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도 영토 분쟁이 있고 영토 분쟁은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곳에서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신경 끄고 있어요. 네. 왜? 뭐 자기네 땅이고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는데 뭐 상대가 뭐라고 하든 그 속이 타는 쪽은 어딜까요? 실효적 지배도 못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쪽이 속이 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뭐를 하던 신경 우리는 그렇게 뭐 곤두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지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 다케시마 조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케시마에 왜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디 간다고? 나 독도 가는데 다케시마가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물론 이제 이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면은 사람이 당황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이 안 됐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국 대표의 반응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항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야, 얘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땅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속이 타죠. 예. 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우리 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이 캄보디아 수도 프롬펜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로써 특정된 용의자 3명 중 2명이 검거된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14일 0시 10분 캄보디아 프놈펜의 숙박업소에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A씨를 검거했다 밝혔습니다. 이 A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에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과 함께 경찰이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받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프놈펜의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붙잡았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국내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경남경찰청 지난 10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용의자 C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서 붙잡았는데요. 이로써 지금 2명을 잡은 겁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용의자 1명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친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B씨의 모친에게 신원 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걸어와서 피해자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만 바트 약 1억 1천만 원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아들을 살해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신체가 훼손돼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손가락 10개 모두 훼손돼 있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태국 경찰이 공식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태국 경찰이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난달 30일에 태국에 갔고요. 태국 후아이쾅 지역의 한 나이트에서 지난 2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CCTV 영상을 보면 지난 3일 새벽 2시쯤 한국 2명이 이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서 파타야로 가서 다른 화물차로 갈아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사실 그 최근 연일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가 있습니다. 범죄도시 2에 보면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4 아니에요? 4? 네?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지금 흥행하고 있는 건 4고요. 이 동남아 그렇죠. 소재로 한 건 2였습니다. 그랬나? 네. 예. 정말 영화 같은 끔찍한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는데 물론 제가 아직 4를 못 봐서 저도 아직 못 네. 봤어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용의자도 어서 검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검거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어제 이게 한 사람은 캄보디아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게 전 라오스인 줄 알았더니 이 태국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로 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얀마로 도망가면 캄보디아보다 이게 더 좀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은 돼요. 예. 근데 미얀마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이 일정 부분 뭐 교민 사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에 눈에 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든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이런 범죄인. 그리고 미얀마 지금 정부 당국도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미얀마하고 우리하고 범인인도 협정 체결이 돼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하여간 범인을 미얀마 당국도 잡는데 검거하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얀마도 사실 가봤거든요. 네. 옛날에. 네.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태국보다 숨을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하여간 좀 노력을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끝까지 잡아야죠.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MBN에 따르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뒤에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내가 그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고 하고요. 김호중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귀가했지만 이후 경찰의 추궁에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이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뭐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습니다. 도주 여부, 뭐 직접 운전했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여부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운전했는지 음주운전 여부 뭐 이런 것들 전부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어쨌든 사고가 났고 이건데 지금 딴 거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뭐 음주운전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영원히 알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지켜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좀 유명 가수가 그리고 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화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파바로티인가요? 네. 그러니까 한석규 네. 배우님이 나오시는 거 거기에 어떤 주인공 모델이고 정말 노래 잘하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이분이 노래할 때 보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참 그런데 이 사고에 얽매이는 것
어쨌든 뭐 의도치 않았겠지만 이런 확률을 계속 줄이는 것 이게 국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그 소속사 입장이 나왔는데 음주 결과 검사를 직접 받았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그럼 잘 나와 됐네요. 있습니다. 네. 그거 잘 됐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뭐 그 사고가 났을 땐 항상 현장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사실 뭐 괜히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좀 더 모든 거를 좀 지켜봅시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